지난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미국에서는 최소 11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의 사망자와 수십여 명의 부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뉴욕시 전철역에서 흑인 3명에게 집단 폭행을 당하는 아시안 남성의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은 SNS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오늘 백악관을 방문한 K-팝 그룹 방탄소년단이 기자회견실에서 반아시안 혐오 범죄 근절에 대한 소신을 밝혔습니다. 다가오는 6월 7일 예비선거에서 팰리세이즈 팍 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두 민주당 후보와 만나 시정 운영 공약과 논란의 중심에 선 행정부 투명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미국을 충격에 빠뜨린 텍사스주 총격 참사 여파 속에서도 총기 난사 사건이 이어졌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사흘 연휴 기간에만 최소 11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 전자의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주말인 토요일부터 어제 메모리얼데이 사흘 연휴 기간에만 최소 11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7명이 사망하고 49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총기 난사 사건은 주로 파티장에서 벌어졌습니다. 토요일인 지난 28일 저녁 테네시주 채터누가에서 10대 6명이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13세에서 15세 사이의 청소년인 피해자들은 병원에 후송됐고 이 중 2명은 생명이 위태로운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팀 켈리 시장은 다른 10대들과의 말다툼을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총기법에 대한 정치적 무대응에 분노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채터누가 사건이 발생한 28일에만 최소 5건의 총기 난사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또 일요일인 29일에도 최소 5건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태프트에서 이날 새벽 총격 사건으로 1명이 숨지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7명이 다쳤습니다. 메모리얼데이를 맞아 광장에서 야외 축제가 열리던 중에 총성이 울렸고 총격범은 자수해 구금됐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머시드 카운티의 한 파티장에서도 총격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으로 알려졌습니다. 메모리얼데이 당일인 어제 오전 펜실베니아주 포트 리치먼드의 파티에서도 총기 난사로 2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희생자는 14세에서 21세 나이대였습니다. 그에 앞선 지난 27일 미시간주 메코스타 카운티에서는 한 남성이 주택에서 총을 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해보니 3명의 어린이와 한 여성이 숨져 있었습니다. 한편 잇따른 총기 참사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의 총기 규제 법안 처리가 난항을 겪는 상황에서 주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최근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장총을 구입할 수 있는 연령을 21세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총기 안전 대책을 앞당기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최근 버팔로 총기 참사가 있었던 뉴욕에서는 캐시 호컬 주지사가 21세 미만에게는 돌격 소총인 AR-15 계열 총기 구입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의회 지도부와 게빈 뉴섬 주지사가 강화된 총기 규제안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민주당 주정부들의 움직임은 총기 폭력뿐만 아니라 미국 내 사회 문제에 대해 의회 내 합의에 대한 희망이 사라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뉴욕타임즈는 분석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시 전철역에서 흑인 남성들이 한 아시안 남성을 붙들고 집단 폭행하는 영상이 SNS에 빠른 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 또 한 여성이 흑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장면이 담긴 영상도 화제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범죄 수위에 시민들은 지하철 탑승을 꺼려하고 있으며 현장을 목격해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전자희 기자입니다.
트위터 계정 아시안 범죄 리포트에 올라온 해당 영상에는 MTA 뉴욕시 전철 풀턴 스트리트역 안에서 흑인 남성 1명이 아시안 남성 1명을 뒤에서 잡고 있고 다른 2명이 주먹으로 아시안 남성의 얼굴을 수차례 가격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영상에는 환호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영상을 보면 일방적으로 아시안 남성이 아무런 이유 없이 폭행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계정에서 올라온 더 긴 영상에는 이 아시안 남성이 주변 여성들을 성추행하려 했다고 말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확산하자 뉴욕시경 아시안 증오범죄 태스크포스는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며 해당 사건의 목격자 또는 피해자 제보를 부탁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말에도 맨하탄 제2열차에서 한 흑인 남성이 아시아인으로 추정되는 남성을 기절할 때까지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57초 분량의 이 영상에는 검은색 옷을 입은 흑인 남성이 아시아인 남성을 지하철 벽으로 밀쳐 얼굴과 머리에 주먹질을 하고 결국에는 목을 졸라 실신시켰습니다. 뉴욕시를 관할하는 리 젤딘 연방하원의원은 이것은 증오범죄라며 뉴욕의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공격을 받고 있고 손, 칼, 망치 등을 사용하는 폭력적인 증오범죄가 무고한 시민에게 심각한 신체적 해를 끼치고 있으며 심지어 죽음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우리는 거리와 지하철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뉴욕시 지하철 내에서는 연일 총격과 폭행 등의 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범죄 수위에 시민들은 지하철 탑승을 꺼려하고 있으며 현장을 목격해도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지난 수요일 공개된 한 영상에서는 한 여성 승객이 흑인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있지만 아무도 그녀를 도와주지 않는 장면이 담겼습니다. 흑인 남성은 여성 승객의 머리채를 잡으며 고함을 지르며 난동을 피웠고 공포에 질린 여성은 주위 여러 승객에게 도움을 간청했지만 현장에 있던 그 누구도 단 한 발자국조차 움직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시 범죄 증가율은 약 40%로 그중 대중교통 내 범죄 증가율이 62%로 가장 높았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오늘 세계적인 K-POP 스타 방탄소년단이 미국의 아태 문화 유산의 달인 5월의 마지막 날 바이든 대통령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BTS 멤버들은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아이작의 증오 범죄에 대한 의견을 밝힌 후 바이든 대통령과도 면담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행사는 백악관이 아시안 태평양계 문화유산의 달을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방탄소년단을 초청하면서 성사됐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반아시아 혐오 범죄 논의를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으며 대통령과의 만남에 앞서 기자실을 방문했습니다. 이날 BTS는 검은 정장과 흰 셔츠, 넥타이 차림으로 등장했으며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BTS에 대해 그래미 후보에 오른 국제적 아이콘이자 청소년에게 존경과 긍정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리더인 RM에 이어 각 멤버들은 돌아가며 마이크를 잡고 반아시아 혐오 범죄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소신 있게 전달했습니다. To be invited to the White House today to discuss the important issues of anti-Asian hate crimes, Asian inclusion, and diversity. 네, 오늘은 AANHPI Heritage Month의 마지막 날입니다. 저희는 AANHPI 커뮤니티와 뜻을 함께하고 기념하기 위해 오늘 백악관에 왔습니다. 최근 아시아계를 대상으로 한 많은 증오 범죄에 굉장히 놀랐고 또 마음이 안 좋았는데요. 이런 일이 근절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목소리를 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은 저희의 음악을 사랑해 주시는 다양한 국적, 언어, 문화를 가진 저희의 팬, 아미 여러분들이 계셨기에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한국인의 음악이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넘어서 전 세계 많은 분들께 닿을 수 있다는 게 아직까지도 좀 신기하고 근데 신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연결을 시켜주는 음악이란 건 좀 참으로 훌륭한 매개체가 아닌가 싶습니다. 나와 다르다고 그것은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닌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평등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는 모두의 각자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리더인 RM은 중요한 문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고 우리가 아티스트로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생각할 기회를 준 바이든 대통령과 백악관에게 감사하다며 기자회견을 마쳤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6월 7일은 뉴저지주 예비선거 날입니다. 이날은 카운티장, 카운티 커미셔너, 시장, 시의원 등 로코 선거가 치러지는데요. 오늘은 한인 최대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스 파크의 시장 선거에 출마한 민주당의 포겜, 크리스정 두 후보를 만나봤습니다. 펠팍 시정 운영 방안과 특히 큰 논란이 됐던 행정의 투명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전자의 기자가 인터뷰 진행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민주당의 공식 공천을 받은 폴킴 시의원과 현역 크리스정 시장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은 폴킴 후보를 만나 시장 선거 출마 동기와 공약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 후보께서는 현역 크리스정 시장을 제치고 민주당 위원회에 공식 공천을 받으셨는데 왜 민주당 위원회가 김 후보님을 공천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네, 우리 팀 그리고 폴킴 팀 멤버들이 그 선거를 도와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남았습니다. 네. 그래서 공천도 받고 하지만 크리스 정 시장님으로서 네. 무능한 자리를 하셨고요. 그리고 리더십이 없었다고 들었고, 그리고 우리 시의원들을 단합 그리고 포습을 못한 것도 있고, 그리고 책임을 남한테 넘기고 하는 일이 있어서 답답한 점도 있었습니다. 저는 3년 반 동안 시의원으로서 파이어 디파트먼트 24시간 방위 준비를 했었고요. DPW 핵소금을 했었고, 컬럼버스 파크 바스켓볼 코트 바비큐하고 주민들이 가족들이 즐길 수 있는 자리를 했었고, 그리고 맨날 홍수나는, 우리가 언덕 타운이기 때문에 홍수나는 그거를 방지해서 공사를 들어가서 주민들이 혜택을 받았고요. 코비드 때 열심히 많이 일했습니다. 네. 사실 제가 펜실바니아에서 먼저 코비드를 걸렸을 거예요. 다행히 면역력이 세서 계속 달렸지만 마스크, 음식, 그리고 진짜 기억하시죠? 진짜 금 같은 토일렛 페이퍼, 변소 휴지 같은 거, 네. 손 소독, 그리고 그런 거를 계속 배달을 해줬고요. 그리고 시니어 아파트에서 예방 주사를 못 받았어요. 다른 타운은 받아줬는데, 그래서 제가 등록을 해드리고, 네. 그다음에 내 커넥션, 이 주변에 있는 병원의 커넥션을 내가 연락을 해서 먼저 해줬고요. 그리고 코비드 때 2만 불을 제가 기부를 했습니다. 이 사회봉사. 네, 그분들이 제일 중요한 때였었어요. 필요할 네. 때. 그리고 시니어 아파트에서 Five Life라고 저희 시니어들 의료 그리고 등록 정보 같은 거를 입력해줬고, 그리고 네. 시니어 아파트에 시니어들을 위해서 버스 새로운 거를 우리가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하고 있냐면 팰리세이스 파크 그린라이트 프로젝트라고, 팰리세이스 파크 그린라이트 프로젝트. 네. 그게 뭐냐면 범죄가 늘어나고 있고 껌껌한 거리들이 있어서 LED 솔로 태양 파워로 가로등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25개 벌써 시의원들이랑 합쳐서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또 범죄가 올라오기 때문에 커뮤니티 와치 프로그램을 지금 시작하고 네네. 있습니다. 또 시장으로 당선되면 또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이신지요? 공약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공약이 있는데요. 네. 제일 먼저는 공공안전이에요. 보안, 네. 범죄가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고요. 갱 멤버들이 여기 와서, 그 다음에 우리 브로드웨이에 노숙자들이 많고 마약한 분들이 있어서 그거를 로링 프리 존, 배회 없는 거리를 만든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 상권이 그것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어요. 두 번째 공약은요, 세금 남용은 네.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단 일전도 아무 사람도 손 못 대게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육위원들과 함께 학군 개선을 앞장서겠습니다. 지금 한국 교육위원들이 많아요. 네. 한 5명, 6명쯤 되는데 코퍼레이션을 같이 해서 그걸 하려면 제일 먼저는 철저하게 예산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 등록을 확신을 해야 돼요. 네. 그거를 조사를 시작할 거예요. 네. 네 번째는 제 임기 안에 맨날 이 정치인들이 몇 년마다 이걸 하겠다 그러는데
못한 이유도 있죠. 네, 힘든 네. 일이에요. 하지만 저는 약속하겠습니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커뮤니티 저희 센터를 꼭 만들 겁니다. 네. 예. 네, 잘 들었습니다. 팰리세이드 파크 하면 사실 그동안 그 투명성 결여에 대한 지적도 심심치 않게 들어왔어요. 예, 예.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투명성 말이라는 건 좀 저한테는 안 맞는 것 같고요. 네. 뭐가 지금 행정에서 모자르냐면, 물론 주민들이 우리를 힘들게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투표를 해줘서 우리의 주민의 목소리 대표로 하라고 이렇게 당선된 건데, 우리가 뭐를 행정을 할 때 주민들한테 천천히 왜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렇게 하면 뭐를 혜택받는다는 거를 천천히 설명을 할 기회를 주셔야 돼요, 우리가. 네. 주민들이 갑자기 지금 사건이 뭐냐면, 우리가 스트리트 파킹, 주민의 거리에 파킹장이 없으니까 해결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해결을 시장님이랑 스테프니 장이랑 박재관님이 이걸 앞장서서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저 생각에는 프로블럼이 문제가 뭐였냐면 그걸 안 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헷갈렸었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또 그 레졸루션, 그 법을 만들기 전에 주민들한테 그렇게 해야지 좀 다 센스를 받고 네, 네. 법을 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정한 다음에 네. 그 퍼밋 레지던트 돈을 또 받아요. 네, 그 네. 퍼밋 하는 거를 그거 받은 다음에 법을 또 바꾸기 시작했어요. 아니다, 한 달에 600불이다, 아니다, 뭐 4명을 할 수 있다, 3명 할 수 있다, 여기는 안 된다, 여기는 안 된다, 바꾸고 있었어요, 계속. 네. 법은 벌써 만들었는데 그게 뒤에 주민들한테 홍동을 만들어요. 네. 그건 저 생각에는 그게 행정을 똑바로 안 한다고 네,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주민들의 그 타운 주민들의 좀 정확한 알 권리를 좀 배려하고, 그리고 또 우리 타운 정부에서 조금 더 소통의 자리를 좀 더 많이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축복으로 저가 시장에 기회를 되면요, 시장 자리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건 주민의 모임장을 만들 거예요. 네. 이 대표들이 이쯤 내가 이름이 그 단어를 잊어먹었는데 저가 사실 한국에서 1학년부터 네. 외국인 학교에 다녔어요. 네. 연세대학교 뒤에. 네. 그래서 한국말이 좀 모자라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네. 대표의 단체를 만들어서 잘 소통하려고 만들려고 네. 지금 예정입니다. 네, 네. 최근 그 선거 과정이 이제 그 후보 간의 폭로전 양상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은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김 후보께서 크리스 정 후보가 편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아서 주민들의 세금을 유용했다고 폭로하셨고, 또 크리스 정 후보 측은 이를 흑색 선전이라고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이거는 심각한 얘기예요. 네. 시장님이 세금 남용을 했습니다. 증거물도 갖고 있고요. 시장님이 2013년 그리고 2014년, 2015년 그리고 2019년부터 2021년 동안 통합쳐서 부인님이랑 같이 보험에 10만 불 넘게 세금을 썼었습니다. 공무원이 일주일에 25시간 풀타임 일하시면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elected official, 저 같은 시의원 아니면 시장님,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들은 일주일에 35시간을 일해야 됩니다. 근데 자기가 일했다고 하지만 증거물은 아무 데도 없어요. 만약에 그렇게 일하시고 그거 증명하려면 일하실 때 여기에 딱 찍고 나가는 긴데 그것도 안 하셨고요. 그리고 또 그분이 우리 시에 쓰는 차를 사용했는데요. 그분 말대로는 뭐 자기가 사회봉사하면서 하루에 코비드 때 400개 음식을 갖다 주면서 그걸 썼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는데 저는 그건 반대예요. 그건 자기 개인 사업이고 개인 사회봉사라서 공무원 차를 그때 사용하면 안 된다고 한다고 믿고요. 사실은 다른 목격자도 있고 저도 그거 알고 있지만 그분의 차가 사고 난부터 그 차를 사용했고 감사원 보고가 나오자부터 그 차 키를 반납을 했어요. 그리고 그분이 그 차를 몰고 다니면서 기부도 받고 후원도 받고 그랬는데요. 그거는 사실 만약에 기록이 없으면 불법이에요.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그거 아무 기록도 없고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 갔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의 차
네. 차를 사용했을 때 가스, 그 감사원에도 나왔어요. 가스 카드를 함부로 쓴다고 그랬는데 그분은 안 썼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여기에 내가 이 시연의 권리로 거기에 보험이랑 그리고 자기 가스 카드를 내가 검사를 했는데요. 가스 카드를 3가지를 썼어요. 2월 달부터 3월 말까지.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왜냐하면 물론 정치인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세게 나오고 거짓말 좀 반반할 수 있는데 이런 거는 큰 accusation이라서 재판에 가야 돼요. 네. 저는 그런 통보를 안 받았고 재판 가라는 얘기를 안 받았습니다. 저는 당당하고 언제든지 그분이 이거를 말을 따지고 싶으면 재판에 만나서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좀 그래요. 시장으로 당선된다면 우리가 희망사항 많았었는데 주하원으로 가신다고 그랬었어요. 기억하시죠? 네. 근데 감사원 이 문제가 떨어진 날부터 사실은 그분이 이 큰 선거라서 저의 생각하기에는 그분 말대로 나는 주하원을 내가 안 하고 시장 팔레스타인 파괴 문제가 많으니까 나는 책임을 지겠다 해서 했는데 저는 틀린 생각이에요. 네. 무슨 생각이냐면 저분은 거기에서 감사원 때문에 못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받은 게 85,000불짜리 그분 말대로 TV에 나온 것처럼 파타임 잡이라고 85,000불 받았어요. 네. 이 세상에서 파타임 85,000불짜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남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정치인들은 그분의 자기 원하는 걸 먼저 챙기면 안 돼요. 예. 네, 김 후보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크리스정 후보를 만나 재선 도전 동기 그리고 공약 등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 후보께서는 한인으로서는 역사상 최초로 팰리세이드 파크의 시장으로 당선되셨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예비선거에서는 그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셨어요. 그 현역 시장이라는 프리미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천에서 탈락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최초로 한인시장으로 당선이 되었지만 4년 전에도 예비선거 때는 민주당 공천을 받지 못하고 네. 기호 4번으로 제가 출마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공천 역시 4년 전에와 똑같이 이 기득권자들의 조작으로 네. 이번에 공천을 받지 못하게 됐고 오프라인으로 제가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 선거 과정에서 이제 서로 후보 간의 폭로전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경쟁 후보인 폴킴 후보가 그 정 후보가 시장으로 계시면서 또 편법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았다. 뭐 이런 주민들의 세금을 유용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 1월부터 제가 이제 타운에 그 건강 보험 혜택을 받았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제가 증거가 있습니다. 자, 2019년도에 제 개인 돈으로 해서 이렇게 제가 블루크로스 블루실드에 제가 건강보험을 낸 기록이 다 있고 레코드가 다 있고 그다음에 2020년도부터 제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받은 이유는 2019년도에 제가 임기가 시작하면서 인수인계라는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시장으로 선출이 됐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일을 배워야지 됐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매일 출근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풀타임 이상으로 일을 하면서 2019년을 보내왔고 그거를 인정을 받아서 풀타임으로 일하면서 왜 이런 혜택이 있는데 혜택을 받지 않니 하면서 행정관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서 저한테 애플리케이션을 줘서 그런 혜택을 제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거는 행정관이 저한테 텍스트 보낸 메시지를 의하면 자기 또 부행정관보다 더 많은 시간을 타운에서 보내고 있고 일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발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뭐 발을 빼고 있는데 이 텍스트 메시지는 거짓말 안 합니다. 네. 그리고 2019년도에 그래서 저는 개인으로 부담을 해서 건강 혜택 보험이 있었고 20년도에 1월부터 타운에서 풀타임 인정을 받아서 건강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절차는 일단 제가 애플리케이션을 썼다 그래서 그냥
혜택을 받는 게 아니고 이거를 또 행정관이 certified를 해야지 됩니다. 네. 인정을 해줘야지 되고 네. 또 인정을 해서 거기에 따른 서류들을 또 스테이트에 제출을 해야지 되고 네. 또 그런 서류들을 제출하기 전에는 또 시의회에서 이런 시의원들이 통관을 시켜서 그런 절차를 걸쳐야지 네, 되는데 네, 네. 이런 중요한 인포메이션들은 다 빼먹고 네. 그냥 허위로 이런 인포메이션을 조작해서 이렇게 인격 네. character assassination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무책임한 짓이죠. 네, 그래서 저는 이 책임을 꼭 물을 것입니다. 그게 네. 이제 법적으로 하던 어떤 대책을 세우든 이렇게 허위로 광고를 내고 또 문제를 만드는 거는 네. 법적으로 다룰 것이고 네. 만약에 이런 문제가 있었다 그러면 이 수사나 어떤 인베스티게이션을 통해서 절차를 걸치면 모든 일이 밝혀질 텐데 네. 왜 굳이 광고를 내서 이렇게 허위로 쓸데없이 거짓말을 네. 적어서 광고를 낼까요? 저는 그게 약간 네, 의문이 네, 갔어요. 네. 그래서 이런 허위에 네. 허위 광고에 많이 혼동되게 만드는 참 이런 네네. 것들 때문에 많은 우리 주민 유권자분들께서 혼동해 하시고 있는데 그런데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후보께서는 어떤 절차를 거친 정당한 상황이었다 네. 그런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3년 전에 그 타운 정부의 데이비드 로렌조 행정관이 공금 유용을 했다라든지 또 그 외에 각종 비리로 그 좀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 시장께서 그 로렌조 행정관과 5년 재계약을 맺으시면서 또 많은 거기에 대한 또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그 정 시장께서 그 재선되신다면 그 부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신지요? 네, 일단 제가 재계약을 했다 네. 이런 거는 약간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재계약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계약서에 대해서 리뷰를 하고 어프로브를 해야지 되는 게 시의원들이고 네. 시의원들이 이 절차를 확실하게 검토를 해서 통관이 됐을 시 제가 실행을 할 뿐입니다. 제가 컨트랙트에 보면 제가 사인은 돼 있지만 이 어프로브를 하는 거는 시의원들이고 시의회에서 이거를 만약에 무슨 문제가 있든 아니면 이슈가 생기면은 이거를 다시 디스커스를 하든지 테이블을 하든지 해야지 되는데 그런 절차가 없었고 무조건 통과를 시킨 후에 이제 나중에 네. 이런 발언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일이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그 누가 됐든 행정관이 됐든 어떤 직원이 됐든 어떤 일이 잘못되고 일을 잘 못했을 시는 꼭 책임을 물을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해고를 해야지 된다면은 그 문제까지도 고려해 볼 네.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 한인타운의 시장으로서 계시면서 어떠한 업적들이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지난 4년 동안 저희들이 많은 일들을 저희들이 해왔습니다. 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코비드 팬데믹 때문에 네. 저희가 많은 PPP 이퀴먼트나 이제 거기에 대한 우리 주민들과 우리 스몰 비즈니스들에 대한 어떤 베네핏 네. 이런 보조를 받는 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타운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코비드 테스팅 센터, 그다음에 프리 테스팅, vaccination 서비스 이런 것들도 제공을 했고, 네.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우리 주민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년 반 동안 우리 non-profit organization인 Our Community Dinner Table이라는 단체와 같이 해서 음식을 거의 7,000개가 넘는 음식을 나눠드렸고 6만 파운드 이상의 드라이 푸드 굿즈를 이렇게 나누면서 이런 나눔의 행사도 가졌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메이어 크리스천 스칼러십을 만들어서 네. 매년 저희가 스칼러십을 지불하고 있고요. 저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근에 스테이트에서 80만 불 이상의 그랜트를 받아서 저희 타운에 사는 3살, 4살 아이들의 그 프리 에듀케이션 프로그램
할 수 네. 있도록 저희가 했고 네, 네. 또 그 외에 팬데믹 때 이 스테이트에서 지급된 CARES 펀드 이런 거를 버건 카운티에서 두 번째로 많이 받아서 저희 주민들과 우리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이 많이 혜택을 받으셨고요. 네. 또 그 외에도 우리 도로 포장, 그랜드 애비뉴, 네. 그다음에 브로드 애비뉴 이렇게 재포장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그 허리케인 아이라 그 피해를 많이 보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혜택을 빨리 받을 수 있도록 피마하고 연락을 하고 주 정부와 같이 이렇게 jointly 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쉽게 이 베네핏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최소한 노력을 해가지고 많은 혜택을 받으셨습니다. 이 한인타운에 한인시장이 당선됐다는 것은 참 우리 모두에게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었는데요. 네. 이번에 만약에 재선에 성공하신다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공약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저희 타운에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우리 정치와 행정 업무가 이렇게 separate 돼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같이 묶여 있다 보니까 저희 직원들이나 타운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눈치 보느라고 제대로 일을 못하고 이런 것들은 우리 주민 우리 팰리세이드 파크에 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좋은 영향을 가져올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죠. 거기에 너무 좌우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어떤 직원들의 특정 세력에 눈치를 보지 않고 일할 수 있게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고 또 세력에 의해서 채용이 되거나 진급이 되거나 이런 것보다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환경을 만들어서 열심히 우리 타운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직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뉴욕 뉴저지 일원의 오늘 체감 온도가 화씨 100도를 웃도는 기록적인 온도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뉴저지 일원의 도시와 내륙에서 약 화씨 94도를 기록했으며 대체로 맑았지만 습도가 많아 찜통 더위를 느끼게 했습니다. 뉴저지주 뉴악은 오늘 폭염주의보를 내리고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은 극심한 더운 날씨 동안 운영되는 비상 대피소가 있음을 주민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노약자들은 극심한 더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물을 많이 마시고 심한 운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와 저녁에 소나기가 내리면서 최저치는 밤새 화씨 약 64도로 떨어집니다. 내일은 낮 최고 화씨 72도로 시원하겠으며 오후에 폭풍우가 예상됩니다. 한국 외교부가 오늘부터 차세대 전자여권과 병행해 종전의 일반 여권을 다시 발급합니다. 외교부는 2021년 12월 21일부터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플라스틱 재질의 보안성이 강화된 차세대 전자여권을 전면 발급해왔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가 발생했던 2020, 2021년 여권 발급량이 급감하면서 종전에 쓰던 녹색 종이 재질의 일반 여권 재고가 다량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한시적으로 녹색 종이 재질의 일반 여권을 발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반 여권 유효기간은 4년 11개월로 차세대 전자여권 유효기간인 5년보다 1개월 짧지만 수수료는 15,000원으로 차세대 전자여권 수수료 27,000원보다 저렴합니다. 해외 제외공간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식품의약국이 월마트, 세이프웨이, 트레이더조 등 주요 마트에서 판매된 딸기와 관련이는 A형 간염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가 보도했습니다. FDA는 최근 미국에서 딸기와 관련해 17건의 A형 간염 보고가 있었으며 이 중 12건은 입원으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15건은 캘리포니아에서 나머지 2건은 미네소타와 노스다코타에서 1건씩 확인됐습니다. FDA는 질병통제예방센터 캐나다 보건당국과 함께 올해 3월 5일에서 4월 25일 주요 마트에서 유통된 프레시 캄포 HEB 브랜드의 유기농 딸기가 A형 간염을 유발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판매된 딸기의 유통기한은 지났지만 당시 제품을 구매해 냉동 보관한 소비자는 이를 먹어서 안 된다고 FDA는 당부했습니다. 메모리얼데이 연휴 기간 전 세계에서 7천 건이 넘는 항공편이 결항해 여행객 피해가 속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BS는 30일 결항한 1,634편 가운데 400여 편 이상이 미국에서 출발하거나 미국에 들어오는 항공편이었다며 특히 델타항공은 이날 하루 동안 133편의 운항을 취소해 결항이 가장 많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델타항공이 운항하기로 했던 전체 항공편의 4%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델타항공은 기상 악화와 항공교통관제 조처에 따른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아메리칸 항공도 30일 오후 121편의 운항을 취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합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입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입니다. KBTV 뉴스 라인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